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너무 다사다난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었나요? 사실 제가 없는 동안에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완전 여러분들께서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그죠? 저녁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이런 현상이었는데 과거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에도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이 저녁이 되면은 시체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대나무로 엮은 대나무로 엮은 부분을 가지고 글귀를 만든 여러분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혜를 주고 있다는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무가 썼는데 왜 손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 중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존칭을 맹가를 맹자라고 하고 공구를 공자라고 한 것처럼 이 손무를 손자라고 한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로 봤다라는 거죠. 사실 이 손자병법이 어떻게 회자되고 있느냐 하면은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워털루에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그가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갔을 때 자기가 진작에 이 손자병법을 10년 전에 읽었더라면 지금 자기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탄식을 했고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이제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좀 대출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됐잖아, 그죠? 그 손정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자칭 내가 손무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손자병법을 3번이나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대통령에서부터 이 경제인 좀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손자병법을 많이 읽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 총성 없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죠? 누구나 다 이 경제라는 부분이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지침서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식시장에서도 꼭 집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가 쓰는 가장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쓰죠? 절대 이기지 않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전백승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내가 100번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00번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피지기는 뭐냐면은 물론 이기지 않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기지 않는 게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어떤 게임만 한다? 이기는 게임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단단한 체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다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라는 거는 우연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어떤 설계를 잘 하셔야만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게임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등락이 좀 심했죠,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럴 때는 악재라는 악재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악재는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셨을 뭐 CPI 물가 지수입니다. 그죠? 사실 왜 이 물가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예민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발표된 부분에 의하면은 올해의 물가 지수는 계속 상승했죠. 1월 달에는 2.4%, 2월 달에도 2.4%, 뭐 3월 달에는 3.4%, 3.8%, 4월도 3%였는데 왜 5월 달에 4.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안도의 한숨을 쉬느냐 하면은 이제 예상치죠.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닌데도 이제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예상치에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가라는 거는 그 앞에 유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이란 문제, 이런 부분 지금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를 움직이고 또 물가를 움직이면 금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악재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 좀 더 보면 또 이란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오라클 실적 뭐 이런 얘기들 또 스페이스 X사의 상장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냐면은 거의 해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이란 문제만이 남아 있는데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곧 MOU를 뭐 체결한다라는 합의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지난주와 달리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종목이 뭐니 해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죽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목표가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악재가 소멸되고 만약에 이제 오늘과 뭐 내일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14일 뭐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이고 시진핑 생일이 6월 15일인데 과연 15일에 그저 합의가 될지 14일에 합의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이 시장에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지수를 8,000포인트,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지금 11,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그죠? 실적 100조다, 200조다, 뭐 그죠? 300조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지난주에도 계속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은 대부분 코스닥에 많이 이 상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만 본다 하더라도 이걸 실적을 가지고 이 가격, 이 주가를 논하기는 그렇잖아. 그죠? 그렇지만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코스닥 시장은 성장성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 시장에는 내 눈에 딱 보이면서 어떤 형체가 나와야 된다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지금 뭐 테스라든지 그저 뭐 TLB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어디에 고객사를 두고 있느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더 상승할 때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도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한가를 쳐주고 또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연상을 치고 어제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밀렸지만은 이 뭐 전공정 관련한 가장 핵심 그죠? 그런 어떤 장비 업체다 보니까 지금 원익 IPS는 상당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AI 기판, 그 제가 언젠가 그 제주 반도체의 AI 기판을 만드는 게 심텍이고 완성체를 만드는 게 SFA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면은 심텍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다라는 거죠. 심텍 역시도 어떠냐면은 이 AI 기판을 만드는데 뭐 좀 내재 가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은
좀 실적을 동반하게 되면은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죠? 조금 약간 성장성이나 이렇게 좀 치부할 때는 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소부장 관련한 종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 스페이스 X사의 상장, 그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돈이 전부 다 그렇게, 그죠? 쏠려 나가서 이제 이 상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외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 외인들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대표적으로 그들이 사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스페이스 X사 관련해서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미래에셋 뭐 정권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사실 이번에는 또 미래에셋 생명이 좀 움직였습니다. 요거는 왜 그랬냐면 약간 얘들은 보험사지만은 그죠? 그는 어떤 맥락에서 움직였고 뭐 이제 이미 한번 시세를 발휘하고, 그죠?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좀 낙폭과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도 뭐 스피아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맥락이죠. 그죠? 스피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스페이스 X사에 뭐 로켓 연료에 들어가는 뭐 합급 금속을 만드는, 합성 금속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장비들을 보급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스피어가 단기간에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뭐 상한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이 재료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4연상을 보냈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아틀라스를 방문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런 모습들도, 젠슨항의 장녀가, 그죠?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서는 요런 부분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지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는 뭐 수요일, 그죠? 막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막 등락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도 어떤 이제 첫날 주가가 빠지는 뭐 블랙 먼데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종목들 자체가 잘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신라섬유라든지, 그죠? 뭐 양지사라든지 이런 품절주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의외로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 이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유가라든지 뭐 헝구석유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작 보면은 그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는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풀리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시장에서 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장기화되고 이란 문제가 좀 더 처음 우리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거질 수가 있었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쳤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축되면서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지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떠나서, 그죠? 요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날 상한가를 치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건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금요일 날 재건주들이 살짝 움직이긴 했어요.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주말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날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 트럼프가 뭐 한 450조를 투입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께서 보면서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자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눌림목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상한가를 쳤을 때도 눌림목이 되고, 그죠? 상을 치지 않고 기준봉이 강하게 나왔을 때도 눌림목이 되는데, 이 눌림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도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이 눌림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한가를 쳤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거래대금이 많이 분출했거나, 그죠?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여기에서 이 강한 종목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그럼 상한가를 치면 다 강한 거예요? 거래대금이 많이 이렇게 뭐 분출하면 강한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 강한 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제한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보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다라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쳤더라도, 그죠? 걔가 안 강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지금 보면은 삼성 SDS입니다. 자, 요거 왜 강했죠? 이거는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그죠? 큰 AI의 프로젝트, 그죠? AI와 관련된 사업의 큰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종목이 누구였냐면 삼성 SDS였거든요. 그럼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가 강해? 제가 이제 3주 동안 방송을 안 하면서도 제 유튜브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라이브에서, 그죠? 저녁 8시에 하는 뭐 일타 강의라든지 화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장마감이라든지 또 재팬들 이런 걸 빨리빨리 보시면은 제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올려드리거든요. 지난주에도 몇 개 올려드렸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일 샀으면 바로 다음날 10%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제가 화수의 라이브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송에서도 다음날 갈 수 있는 종목은 딱 이 2종목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다음날 그 2종목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뭘 바꿔야 되느냐면은 이 보편적 사고를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야, 저 전문가는 맨날 저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해. 나는 편안하게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사고방식을 바꾸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수을 하고 또 뭐냐?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상을 쳤잖아요. 얘 굉장히 강했잖아요. 재료가 강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국책 사업이란 말이에요. 2조가 넘는 규모를 들여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한가를 쳤을 때 얘 눌림은 어땠느냐면 그날 하루 빵 눌렸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의 눌림을 보는 그런 거 전략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사막 콘덴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지금 뭘로 움직였습니까? 제가 이제 3주 동안에 이제 뭐 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참고를 하셨겠지만 MLCC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였잖아요. 삼성전기하고 같이, 그죠? 삼성전기가 단번에 100만 원에서 그냥 뭐 5, 6일 만에 2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때 이 사막 콘덴스가 같이 움직였었는데 앞에서는 상을 치고 눌림을 주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사막 콘덴스 MLCC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요는 어떤 화학 소재, 그죠? 요는 또 얘가 MLCC가 꼭 자기 혼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라믹이라는 분말을 갖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접착제를 만드는 그런 화학 소재들도 있거든요. 그런 소재들하고 같이 움직인 부분도 있어요. 한캠이라는 종목 차트 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요는 종목들의 눌림목은 뭐냐? 물론 요는 것도 눌림목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난 이후에 요는 라인도 눌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강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눌림이라는 거를 꼭 월선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죠? 물론 이런 거 보면은 호가창이 좀 얇습니다. 이 변동성이 크고 막 이렇지만은 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 꼭 월선 위에서만 눌림이 아니라 이런 것도 눌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눌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각도의, 그러니까 여러 현상에서 나올 수 있는 눌림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상한가를 쳤을 때 눌림, 그리고 되게 강했는데 테마에서 5일선이 깨지고 하단부에 있을 때 눌림. 자, 요런 테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테스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그저 거의 뭐 전적으로 들어가는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지금 눌림을 잡고 있느냐면은 5일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들을 이렇게 살리는 종목들은 얘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음봉이었을 거라고.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고 음봉이 양봉으로 바뀌고 요런 것들도 눌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일선을 딱 찍을 때. 그러면 그 찍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하락을 해가지고 그 찍는 시간이 2시 반, 3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해서 뭐 9시 반이나 10시 반에 뭐 5일선을 찍어주고 이럴 때는 얘가 또 하나의 눌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그죠? 유일하게 이제 5일선을 타면서 눌림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는 지금 상한가 쳤죠. 상한가 쳤죠. 이날 우리 시장 완전 급락한 날입니다. 6월 7일 날. 급락한 날 자기 혼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얘의 눌림목은 어떻습니까? 상을 치고 한동안 그죠? 이렇게 기간 조정하고 상 때리고 기간 조정하고 상한가를 만들고 얘 또 상 치고 요렇게 요런 것도 또 눌림목일 수가 있는데 통상 여러분들은 이 SK 네트워크스라는 이 기업을 유통기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AI로 변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AI가 붙으면 무조건 갑니다. 또 특히나 SK 요즘 전부 SK 하이닉스 그죠? SK 네트워크스 뭐 SKC 뭐죠? SK만 붙으면 SK 이트닉스 그죠? 이 SK가 붙으면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좀 가시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변신하면서 사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저평가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보고서라든지 애널리스트가 분석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빵빵 치면서 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얘의 흐름이 이 5일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자기 가치를 가한다면 뭐 대한강통신처럼 뭐 4,000원이 5배 가듯이 그죠? 이런 애들도 뭐 충분히 뭐 그죠? 뭐 3만 원, 뭐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살짝 눌림목을 통해서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음매 기주고 하는 그런 날 이렇게 상한가를 때린다라는 거는 뭡니까? 100% 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까?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눌림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이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에는 완전한 주도주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주도주라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믿기까지, 그죠? 아, 제가 주도주야라고 믿기까지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면은 이 그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주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도주라는 것을 믿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을 때, 그죠? 아, 이 시장 가는 거야? 이거 뭐야? 어떻게 돼?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는 그 어떤 무의식 속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식이 딱 생겨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거 주도주네 할 때는 그럼 믿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기술적인 거, 거래 대금이나 뭐 거래량이나 그죠? 이제 그리고 테마나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돼야 되느냐 형성돼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주도주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완전하게 지금 눈에 보이도록 반도체가 되어 있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넘어가면서 그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소부장이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떠냐면은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이거 너무 소부장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가니까 이제 뭐 소부장에 너무 이렇게 열렬 광팬이 돼가지고 이렇다. 그럼 또 뭐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 있을 때, 그죠? 그렇게 또 뭐 주도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주도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초보자분들도 딱 시장에 들어오면 뭐 삽니까?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2개 삽니다. 그렇죠. 좀 더 여유 있으신 분은 현대차 사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저 뒤에 나오겠지만 또 LG전자 그죠. 뭐 요거는 약간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의 어떤 그런 어떤 매매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가는 겁니까? 혼자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무슨 역할을 하죠? 지수를 견인하는 그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00조를 넘어서고 2000조를 넘어서고 해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그죠? 시총 글로벌한 시장에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과 맞물렸을 때 갈 수가 있느냐면 물론 이제 7월 달에 뭐 그저 또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지수 전체적인 시황 예를 들자면 이제 이란이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그죠? 뭐 종전 협상을 하고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떠냐면은 이 삼성전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4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상당히 뭐 한가 때리면서 조정을 받고 이 곳곳에 이렇게 지금 조정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볼 때 어때요? 이거 목표가까지 간다고 했는데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죠?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목표가가 5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50만 원, 그죠? 이거는 또 500만 원. 그럼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해서 갈 수가 있죠?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가고 12,000포인트를 가고, 그죠?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수요일 날 제가 화수 그다음에 금 그죠 아침 한 10시 반에 이제 전화 연결을 할 때 수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몇 번 걸리고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장이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말씀을 드린 때가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막 폭락하고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장은 유동성 창세란 말이에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기 자금이 얼마예요? 130조가 기다리고 있고 하루에 여러분들 하루 거래 대금이요. 최고 많이 터졌을 때가 80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 10조 뭐 미만에서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이럴 때는 뭐 8조 막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 코스피 시장이 좋을 때는 80조, 70조, 평균 40조, 50조 이렇게 하루에 거래 대금이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불과 작년 2025년 6월 14일 이전에는 이 코스피 시장도 하루에 거래 대금이 10조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터져야 12조, 11조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바짝 말라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80조, 뭐 40조, 50조 이렇게 터지니까 어때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세가 막 달라붙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푹 빠지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푹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이날도 지금 어떻겠네요? 190만 원 아침에 팍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팍 매수세가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나올 때는 돌릴 때는 강한 매수세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좀 저하됐거나 뭐 그죠? 좀 힘이 빠졌거나 권력이 빠졌거나 이럴 때 무슨 얘기합니까? 저 사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호랑이가 이빨이 빠졌다고 해서 호랑이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또 뭡니까? 자기는 싸울 수 있는 발톱도 있고 막 이렇게 그죠? 다른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뭔가 팍 빠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살아있고 그죠? 그걸 받치고자 하는 대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빠질 때 이번에 이때 170, 180에서 제가 이거 한 250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247만 원까지 딱 갔었거든요. 요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또 그저 폭 나간다, 뭐 얼마 간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유튜브에서 190, 그죠? 200, 요런 라인에서 이번에 갈 수 있는, 그건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갈 수 있는 라인은 최소한 한 26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참고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시장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6월 22일 날 뭐 ADR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6월 말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21주. 그러면 주가라는 건 항상 뭡니까? 선반영되고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또 내가 포지션을 찾고 이렇게 해서 아직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LG전자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하고는 조금 다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얘는 약간 테마성입니다. 이번에 젠슨항이 오면서 그죠? 뭐 구강모 회장도 만나고 뭐 그저 삼겹살 먹고 그저 쌈싸 먹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죠? 지난번에는 뭡니까? 그 뭐 깐부 그 뭐 그 저 맥주 마시고 뭐 닭고기 먹고 막 이랬지만 그래서 사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약간 그룹을 형성해서 LG전자, LGCNS, LG이노텍 요렇게 같은 그룹으로 보면서 그럼 요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많이 이렇게 밀렸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할 거라고 여기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조정을 보고 있지만 얘는 또 AI라든지 뭐 젠슨항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얘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젠슨항과 관련돼 있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로보스타도 요 같이 연관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이제 차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 그죠? 지금 HL 만도도 상한가를 쳤잖아요. 걔도 지금 제가 나중에 뭐 관심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걔도 뭐 차에 어떤 뭐 브레이크를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전 세계가 AI 로봇인데 이 HL 만도가 상한가를 쳤던 이유도 뭐냐면은 이제 관절 부분, 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액추에이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 현대차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아틀라스, 그죠? 로봇 이런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죠?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찾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뭐 로봇으로 본다면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지금 무벡스도 좀 살살 잘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 지표가 보면 이렇게 200일선을 깨졌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깨지고 나서 이제 좀 밑에서 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한 적어도 뭐 한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좀 추세선을 살리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탁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올려놨던 부분도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는 거는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인데 여튼 이제 이 만약에 주도주가 생길 때도 지수가 갈 때도 지수가 먼저 가느냐 주도주가 먼저 가느냐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우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와 그죠? 그다음에 주도주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좀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도 종목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선별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사실 이 주가를 보면은 뭐 웬만하면은 뭐 그죠 20만 원, 뭐 주가가 그죠 한 주당 20만 원, 뭐 10만 원 이런 것들이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뭐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좀 한 주를 하시더라도 이 주도주의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로버스타도 지난주 금요일 보면 로보티즈도 뭐 두산 로보틱스도 대부분 보면은 좀 약간 액추에이트 관련한 뭐 SPG나 그죠? 뭐 하이젠 RLM이나 뭐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은 누가 그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시총을 좀 대변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고는 있겠지만은 또 누군가가 움직여서 어떤 형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소부장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권에 두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런 종목들도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이제 그 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어떤 주도주를 찾을 때 물론 지금 뭐 2차 전지 뭐 SDI를 봐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에코프로를 봐라 이래 하겠지만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지금 현재 보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는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오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려면 시총이 센 애들이 2차 전지와 바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여 계신 분들은 당장 지금 뭐 사가지고 단가를 맞추고 이게 아니고요. 지켜보는 전략이고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과 로봇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요런 거는 단기적으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추세를 보면서. 그죠? 제가 요 저 라이브에서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이 9만 원대 여기는 그죠? 8만 원 이게 다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1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단기적으로 10% 이상 수익이 나왔지만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같이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제주반도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텍 그죠? 이 심텍 같은 경우는 AI 그 기판을 만드는데 제주반도체에서 기판 만들고 SFA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이런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가격대 이런 걸 보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그림들이 지금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상승한 그죠?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TLB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상승을 안 했죠. 그죠? 이 TLB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들이 지금 거의 한 85%가 매출의 85%가 어디에 그 하고 있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연관고리를 찾으시면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면 뭐겠습니까? TLB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많이 상승한 것보다는 그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어떻습니까? 거의 10만 원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원, 뭐 20만 원, 뭐 그죠? 주성도 그렇고 지금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투자 금액과 그죠? 이 주가와 딱 맞는 거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죠? 내가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가는 거를 따라가야 되고요. 시장이 말하는 대로 가야지 내가 그죠? 내 투자 금액에 맞는 어떤 소부장 관련한 종목을 사서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거는 조금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은 저가 종목이나 이런 거 그죠? 얘도 소부장 관련한 종목이야. 내가 이렇게 뭐 10,000주나 20,000주 사가지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원익 IPS 같은 요런 경우도 지금 얘가 이제 상을 치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풀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지금 신고가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대가 지금 18만 원이죠. 지금 이만큼 기면서 신고가를 쓰고 이제 고개를 올려놨기 때문에 대부분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조정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눌림목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여기서 눌림을 잡으려고 하실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눌림을 어떻게 주느냐, 깊이 주느냐, 짧게 주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느냐, 더 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파동이 여기서 한 그저 나왔잖아, 그죠? 한 40~50%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어떤 매매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보면은 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 그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원익 홀딩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원익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과 같이 한번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다우지수 그죠? 지금 오늘 지금 어제 그거였기 때문에 이 지금 다우지수가 여기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좀 올라섰거든요. 사실 지금 얘도 지금 이제 뭐 신고가를 뚫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겁니다. 그 이란 문제 그죠? 이 이란의 어떤 전쟁과 종식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데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월드컵도 하고 있고 7월 중에는 최대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 건국 250주년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 뭐 조금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죠 미국은 뭐 200년 역사다 이랬는데 벌써 250년 역사인데 이 뭐 그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 문화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란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생일이 6월 14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4일이고 시진핑 생일이 6월 15일입니다. 물론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궁금해요. 예,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죠? 14일에 도장을 찍을지 15일에 도장을 찍을지 그죠? 이제 봐야 되는데 여튼 지금 보면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해소가 되고 이제 뭐 주말에 그죠?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주가도 역시 다우지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포인트 간다, 뭐 12,000포인트 간다라는 것이 그 명확한 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우 지수는 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그럼 중간선거 11월 달에 한다고 10월 달에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다음 전쟁을 통해서 너무 고통받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우면서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뭐 5만 번씩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어때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원망하게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주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도자의 지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얼마 전 트럼프 같은 경우 막 전쟁하고 막 그저 이렇게 난리치니까 지지율이 막 떨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또 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 시장 역시도 그런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저는 뭐를 믿고 싶느냐 하면은 6월 8일 국정 2년차 그 대통령 뭐 연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을 때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우리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지도자가 그죠?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지표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면은 좀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했잖아 제가 수요일 날 그죠?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둬야 되느냐면 이런 날 이렇게 지금 폭락하는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앞으로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온단 말이에요. 이 주가가 제가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한 종목에다가 왕창 사는 거를 몰빵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몰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에 현재 내가 주식을 얼마를 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주식에 계좌에 현금이 없어. 그건 몰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전략만 딱 고치시면은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때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금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주도주를 더 추가적으로 사거나 이랬으면 수익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죠? 이렇게 돼서 주가가 상승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현금을 놔둬야 된다는 거. 만약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뭐 있겠습니까? 손절 많이 했겠죠. 딱 현금이 없으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손절하거나 아이고 막 까지고 죽기 살기로 버티거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날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똑똑똑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올려놨거든요. 일단 5선 위에. 그러니까 요 지지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답안지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답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종목 어려운 거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서 여러분들께서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결국 지금 시장에 답안지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 HL만도 제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얘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를 쳐놨죠. 그죠? 요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 박스에서 벗어나서 오늘 제가 눌림목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눌림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를 잘 찾으시고 요거는 이제는 그죠? 뭐 그 공장에서 뭐 브레이크 만드는 이런 어떤 자동차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AI로 봐줘야 된다. 액추에이터 관절 부분 요런 거. 그래서 같이 봐줄 수 있는 거 뭐 SPG라든지 뭐 요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HPSP인데요. 얘는 지금 뭡니까?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후공정, 전공정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뭐 후공정인데 지금 전공정에 많이 그죠?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제가 그죠? 뭡니까? 성장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로 치부를 해야지 뭐 실적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얘도 지금 뭐냐? 눌림목.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소부장 관련한 종목으로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요런 부분들도 요거는 지금 뭐냐면 낙폭과된 기술적 반등인데 요렇게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우리 기술이나 뭡니까? SK 이트닉스 같은 요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이 어때요? 상당히 끼가 많았기 때문에 요런 어떤 패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랜만에 저와 이제 그죠 오늘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즘은 뭐 결혼 그죠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을 때 배우자를 찾을 때 그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와, 나의 이상형 그죠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하면 절대 결혼하기가 힘들죠. 조건이 뭐야? 아 그래 나는 여자면 돼. 나는 남자면 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 눈에 딱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깜짝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 보면은 뒤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그죠? 저를 한번 보면은 제 밴드나 유튜브 이런 데 가보시면 모니킨이 이랬어? 와, 이렇게 수익을 냈어? 이렇게 새롭게 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